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연료체 6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유체역학 복습을 했고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어, 복습이라고 하지만 유체역학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면서 단순히 식만 보지 말고 그 식의 물리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탄탄하게 유체역학 실력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석적인 방법을 하고 있어요.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 해석적 유체역학, 해석적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측류 일대와 난류 일대 나눠서 보자. 그래서 측류에서 가장 쉬운 세 문제 풀어봤어요. 그쵸? 가장 쉬운, 손으로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지만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꽤 그 스토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꾸엣 플로우가 있었고, 꾸엣 플로우. 그냥은 풀 수 없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꾸엣 같은 경우는 긴 판 사이에 하나는 V로 움직이고 하나는 정지하고 있으면 여기에 리니어 속도의 프로파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푼 거예요. 그래서 그 나비아스톡 방정식에서 살아남는 건 그냥 딸랑 점성텀 하나만 딱 살아남아서 두 번 저기 적분하면은 리니어 선형분포가 딱 나왔죠. 기억나죠? 속도가 그래서 이 속도가 u가 요 임의의 그 속도는 얼마였어? 그때 아래를 h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저기 영상을 다시 보면 되니까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는 없겠네.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2h분의 y 더하기 2분의 v 이런 속도로 y가 여기 중심점에서 아래는 마이너스 h 위는 플러스 h라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 h를 집어넣으면 속도가 0이 나오고 플러스 h를 넣으면 이 위판에 움직이는 속도 v가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이건 실제 써먹을 일이 거의 없죠. 그죠? 이런 상황이 없으니까 무한평판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실제 상황,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베어링의 유체의 뭐 근사적인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이걸 그대로 써먹을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뽀아젤 플로우가 있었어요. 뽀아젤 SULLE 뽀아젤 플로우. 이것은 이제 판을 움직이는 경우는 너무 가정한 거다. 판을 움직일 일이 별로 있겠냐. 물론 아까 그 베어링 문제에서는 가능해. 내부는 고정하고 외부를 돌린다거나 내 외부 고정하고 하나를 돌린다거나. 그러나 직접 똑같은 문제는 아니니까 극단적으로 가정한 문제니까. 그래서 실제 유체를 보낼 때는 압력을 가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쉬운 문제는 양쪽을 고정하고 여기 이제 뭘로 밀었어. 그래서 압력 dp dx 이걸 x라고 그러면 x 방향으로 압력을 변화를 줘서 밀었죠. 이거 펌프 같은 게 저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압력 강화. 어. 이걸 줬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여기가 가운데가 볼록하고 양쪽은 노슬릭 컨디션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패러볼릭이 될 거예요. 포물선 모양. 그래서 그거 해보면 이제 다 쓰면 또 시간 걸리니까 이 텀 살아남고 점성항 뮤 d제곱 u dy제곱 이 두 가지가 살아남아 가지고 이걸로부터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 적분하면 또 속도가 나왔지. 그래서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뮤분의 1의 dp dx. 단 여기서 dp dx는 일정한 값으로 줬어. 일정한 압력 강화를 줘야지 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상수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여기에 2분의 y제곱 중심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을 y로 잡았어요. 2분의 y제곱 더하기 c1y 더하기 c2 해서 우리 예상대로 이렇게 포물선 모양의 그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게 써먹을 일이 없고, 이제 그나마 써먹을 수 있는 실제 상황은 뭐냐면 원관에서 측류가 흐를 때, 이건 이제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독일의 하겐과 이 프랑스의 뽀아젤이 함께 따로따로 그러나 거의 동시점에서 이 식을 풀었어요. 그래서 하겐 뽀아젤 플로라고 그래. 하겐 뽀아젤 플로. 이것과 똑같아요. 이것과 똑같은데 이제 축만 이건 XYG 축이고 이것은 R 세타 Z 방향이지. 그래서 이걸 Z라고 잡고 여기서부터 이걸 R로 잡고 그다음에 세타 이렇게 잡고 돌아가는 걸 세타로 이렇게 해서 풀면 이제 R의 함수가 되겠죠. 여기는 다 Y의 함수였는데 이거 Y의 함수. 그래서 이건 다 한 거니까. 그래 푼 결과가 뭐였어? 푼 결과가 바운더리 컨디션 적용해 가지고 푼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얘랑 비슷했는데 여기가 어떻게 됐지? 있어봐. 앞에 것에서 이게 부호가 맞게 됐나? 앞에 것에서 오아젤 포물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C1C2 결정했을 때 뽀아젤 풀로 마무리를 안 졌네. UY는 최종식은 마이너스 dp dx 얘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요 마이너스 붙인 거 요건 플러스 값이라고 그랬어요. 요거에 h제곱 높이 그 다음에 2뉴 1 마이너스 y제곱 h제곱 이게 이제 최종 솔루션이죠. 최종 솔루션. 그리고 하겐뽀아젤은 원간일 때 똑같은 유사한 형태로 나온다. 이제 R의 함수가 될 뿐이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어? 식이 4뮤 마이너스 dp dz 흐름 방향을 z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 2뉴가 아니고 4뮤가 되고 h제곱 r제곱 여기 이제 r제곱 이렇게 되고 그쵸? r제곱에 r제곱으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스몰 r제곱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죠. 숫자만 좀 다를 뿐이야 여기. 그리고 이것을 이제 r이 이때는 중심에서 요 최외곽까지 여기는 이제 r이 라지 r인 경우니까 라지 r일 때는 얼마야? 이게 r이 0일 때는 얼마예요? r이 0일 때는 중심이지. 이게 중심이잖아. 중심에서는 이 속도 분포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패러볼릭 나오니까 중심에서 Vmax가 나오겠죠? 맥시멈 벨라시티. 그냥 스몰 U로 써도 되고. 맥시멈 벨라시티.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속도 구해보면 평균 속도 민 벨라시티 또는 V 에버리지라고 썼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책마다 민 벨라시티 U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맥시멈 벨라시티의 2배가 나온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식에서 우리가 유도한 그 속도 프로파일이 이렇게 되고 R이 0이면 이거잖아요. R이 0이면 최대 속도 맥시멈 밸런스니까 얘가 R이 0일 때 이것이 남죠. 얘가 그래서 Umax 또는 Vmax 그래서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스몰 R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해본 결과 이 Umax가 평균 속도의 2배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보였죠. 요 식을 잘 기억하시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측류 유동에서는 속도 프로파일이 패러볼릭하게 나온다. 두 번째, 요 센터에서 R이 0일 때는 당연히
속도가 맥시멈이겠지. 거기는 저항이 제일 적고 여기는 저항이 제일 많으니까 여기 맥시멈 벨러시티가 얼마냐? 그러면 요 앞부분이다. 이게 맥시멈 벨러시티. 주어진 dpdg 값에다가 r제곱의 4뮤.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얼마냐? 딱 절반이다. 이 맥시멈 값의 절반. 그러니까 요 프로파일을 이렇게 뭉뚱그리면 이 면적으로 이 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요 최적이 요 최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속도 프로파일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왜 이 속도 프로파일 우리가 구하죠? 방정식을 풀어서 나비아-스톡 방정식과 연속 방정식을 풀어서 속도와 압력, 여기서 물론 압력 그 구배는 줬지만 속도나 압력 분포를 싹 구했어. 구한 다음에 뭘 하려고? 그걸로부터 그 오리지널 얻은 정보로부터 뭔가 더 유의미한 의미 있는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주로 뭘까요? 그게 응용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속도를 구했어? 속도를 왜 구했어? 속도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뭘 하냐면 우리가 주로 관에서 유체가 흐를 때 이렇게 어떤 예, 속도 프로파일 또는 민 벨라시티로 유체가 흘러 들어갈 때 이제 우리는 기계공학이니까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가는 동안에 압력 손실이 얼마나 될까?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 여기 L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유체가 L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압력 손실이 얼마나 걸릴까? 왜?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압력이 나오도록 여기 펌프를 달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관의 유체를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임무라면 펌핑 파워를 알아야 돼. 펌핑 파워를 우리가 계산해 내야 돼요. 펌핑 파워. 펌프를 앞에 달아서 필요한 펌핑 파워를 구해야 되겠어. 펌핑 파워를 뭐로 쓸까? 이걸 P라고 씁시다. P라고. 그럼 압력인데. 그냥 파워로 씁시다. 펌핑 파워. 펌핑 파워. 파워라고 하면 얘는 보내고 싶은 유량 Q. 이건 설계값이에요. 나를 이거 뭐 이제 SI 단위로 하면 미터 삼승 퍼 세크지. 주로 이제 주어진 건 LPM 같은 게 많이 되겠지. 리터 퍼 비니. 그러면 SI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어. 보내고 싶은 유량 곱하기 그 유량이 길이 L과 직경 D라는 저 구조물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압력 손실이 일어나나. 점성 때문에 압력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거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것은 자기가 보내고 싶은 이건 설계값. 얘는 이제 우리가 계산해 줘야 돼요. 계산해서 곱하면 파워가 나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펌프를 달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이제 아주 실험적으로 물론 하는 방법이 이제 나오지만 우선은 손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속도 분포를 구했어. 그러면 이제 속도 분포를 구한 거 가지고 압력 손실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압력 손실로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구한 속도 분포 측류일 때는 뭐였죠? U는 Umax의 1 마이너스 라지 R분의 스몰 r의 제곱 또는 Umax는 2U 민 벨라시티의 1 마이너스 R분의 R 제곱.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걸 대문자로 썼을 거야. 이렇게. 또 요것은 V 에버리지로 썼고 막 혼용해서 쓸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는 저걸 U 민 벨라시티라고 그러고 저 책에서는 에버리지 벨라시티 쓰고 막 하니까 막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스몰 u로 그냥 다 쓸게요. U max, U min 벨라시티, 맥시멈 벨라시티. 이게 평균. U min은 min 벨라시티. min이 에버리지라는 뜻이지? min 벨라시티.
민이란 뜻이 average란 뜻이에요. average. 이건 maximum velocity. 그래서 이제 뒤에 걸 지금 땡겨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그냥 쭉 측류에서의 속도 분포 구해보고 또 난류일 때 속도 분포 구해보고 해서 한참 뒤에 가서 이제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나올 때쯤 되면 앞에 했던 거 다 가물가물해.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방식 항상 먼저 전체 얘기를 해줘요. 숲을 먼저 보여주고 지금 다시 나무로 갈 건데 이걸 계산해야 돼. 근데 이 계산하는 식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텐데 이게 가장 유체역학의 응용 부분에서 관내 유동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암기하고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식을 꼽으라면 나는 이 식이라고 봐요. 델타 F를 구하라. 저 상황에서. 그러면 이 압력 손실은 길이에 비례하고 관 길이에 관의 직경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속도의 에너지 단위 최적당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 2분의 1 최적당 로 V제곱 또는 U 민 밸러스트 UM제곱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죠. 단위 최적당 운동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에 뭐가 곱해지냐면 길이가 길수록 압력 손실이 더 걸리고 직경은 작을수록 더 걸린다. 직경은 크면 더 잘 빠져나가겠지.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개수가 하나 붙는데 이게 뭐야? F라고 쓰고 마찰인자라고 하지. 마찰인자. 이거 기억나요? 이거. 여기서 F는 마찰인자, 프릭션 팩터. 마찰 개수 들어봤는데 CF 이것은 프릭션 코에피션트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크기값만 달라. 마찰 개수의 4배를 마찰 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로 마찰 개수는 외부 유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고 내부 유동에서는 항상 앞에 4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4CF가 항상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4CF를 통으로 불러서 F라고 해서 이거 주로 내부 유동에서는 마찰 인자라고 해요. 근데 어떤 책에서는 둘 다 뭐 다시 프릭션 코에피션트 어떤 건 또 뭐 무슨 프릭션 코에피션트 해서 둘 다 마찰 개수라고 하기도 해. 예, 그러나 이제 모양을 보고 이게 내부 유동인가 외부 유동인가에 따라서 주로 선호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이 L 직경 D를 통과하는 유체가 흘러갈 때 마찰 손실을 구해야 거기에다가 보내고 싶은 유량 곱하면 펌프 사양이 나온다. 펌프의 그 출력값이 펌프의 그 소요 동력이 계산된다. 한다고 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딱 걸리는 것이 설계값 그 유량이 나오면 평균 속도는 바로 나오죠. 이건 나오는 거고 이거 주어진 거야. 이거 길이 직경도 다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어떤 스펙이에요. 스펙. 거기에 이제 측류로 보냈을 때 난류로 보냈을 때 해당하는 F값만 구하면 되죠. 마찰인자. 그래서 마찰인자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 우리 좀 이따 해보겠지만 측류인 경우에는 저 F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난류일 때도 쉬운 컨디션에서는 또 유도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유도한 식이 너무 난류인 경우는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이것을 실험 데이터로 약간 부드럽게 조정을 해서 사용할 만하게 조정을 한 식이 나오고 또 그런 식들이 계속 업데이트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자료에도 나오고 그 유체역학 책에서도 나오는 무디 차트가 있죠. 무디 차트, 무디 다이어그램. F를 구하는 거야. F만 알면 되니까 이제 F를 무차원 값이죠. 마찰인자. 여기도 그러니까 무차원수 레이놀스 넘버. 그래서 무디 차트 있죠. 무디 차트 또는 무디 다이어그램. 무디 차트. 무디라는 분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차트 또는 다이어그램을 완성했어요. 우리 나눠준 자료에 무디 다이어그램이라고 돼 있지? 예습한 사람은. 그래서 이걸 이제 최종 결과는 그림이 이렇게 돼요. 여기 F값을 구하는데
레이놀스 넘버 여기 이제 로그 여기는 제대로 된 대수축이고 이쪽은 로그축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2300 레이놀스 넘버 2300 관내 이동에서 레이놀스 넘버 2300이면 뭐지? 뭘 나타내지? 측류 이동. 측류와 난류를 경계짓는 크리티컬 레이놀스 넘버죠. 알리 크리티컬. 그렇죠? 기억나지? 그래서 2300보다 작으면 측류야. 그러니까 여기 측류 영역에서는 F 값이 어떻게 되냐? 레이놀스 넘버에 조금 이따 유도해 볼 거야. 이렇게. F는 64 나누기 레이놀스 넘버로 깔끔하게 떨어져요. 레이놀스 넘버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승. 여기가 이제 저기 로그로 그려야 되겠지. 로그로. 그러면 로그로 그리면 여기가 2000, 여기가 1000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10에 1000, 10에 3승. 그럼 여기 10에 4승. 뭐 10에 5승. 뭐 10에 6승.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등간격. 우리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볼까요? 그 값이 어느 정도 대략 그려져 있지? 프린트물에 나오죠? 프린트물에도 나와요. 31페이지. 이 그림은 많이 봤을 테니까 여기 프린트물에 여기 나오죠. 이거 보여요? 화면에? 요거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F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와요. 왜냐하면 마찰에 의해서 그 손실되는 값이니까 마찰 들어온 요것분에 요거 곱해서 마찰로 손실되는 값이니까 요게 관내 이동에서는 뭐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수준이야. 값이 여기 봐요.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 수준이지. 저 큰 값은 한 10분의 1까지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한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에서 한 10분의 1 수준이죠. 여기 제일 큰 위치가 0.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 아래가 한 0.01, 이 정도가 한 0.01. 그러니까 들어가는 운동 에너지에 뭐 요거 물론 곱해져 있지만 대충 얘기하면 들어가는 운동 에너지의 한 1%에서 최대 10% 정도 압력 손실로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각적으로 얘기하면은 평판의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평판의 경우에는 CF는 거의 한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 수준이고 이건 외부 유동. 내부 유동인 경우에 마찰 인자 F는 거의 100분의 1에서 커봐야 10분의 1 수준으로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이 얼마냐를 알아야 되는데 측류일 때는 여기 이제 자기 해당하는 레이놀스는 뭐 1000일 때 쭉 찍어가지고 요 값을 찾으면 돼요. 아니면 이 식에 대입하면 정확한 값이 나오겠지. 이제 난류가 문제인데 난류일 때는 이렇게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수직으로 딱 수직이 아니고 여기 45도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1승 여기 이게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됐지. 레이놀스 넘버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기가 좀 완만하지만 값은 좀 더 큰 데서 출발해서 이렇게 스무스 뷰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기울기도 변해. 그래서 요걸 이제 식으로 만들려고 막 로그도 나오고 복잡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쉬운 식은 요걸 2개 정도로 가장 쉬운 식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대략 한 2만인데 2만 너무 크다 이거. 그러면 여기를 만 이게 만이죠? 만. 그럼 여기를 만이라고 하자. 10의 4승. 여기 요 정도가 2만이라고 해봐요. 2만. 이거 10만. 10의 5승. 뭐 10의 6승. 이렇게 대략 한 2만 정도
레이놀스 넘버 2만 정도로 식을 두 개로 많이 잘라서 써요. 그래서 이게 측류, 여기서 난류, 여기도 난류지 물론. 그래서 두 개로 가장 쉬운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블라시우스라는 사람이 그 칼만의 제자 블라시우스가 유도한 건데 F는 0.3164 곱하기 레이놀스 넘버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마이너스 4분의 1승. 그 다음에 이쪽은 조금 더 완만해졌어.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식. F는 0.184 곱하기 레이놀스 넘버의 마이너스 5분의 1승. 그래서 이 두 식을 막 혼용해서 써요. 그냥 이걸로 해도 얼추 틀림이 없고 요걸로 해도 얼추 틀림이 없어서 어떤 책에서는 이걸 하기도 하고 요걸 하기도 하고, 근데 좀 엄밀하게는 이거 블라시우스가 유도한 블라시우스가 유도한 것은 이제 좀 난류 중에서도 2만 아래쪽 기울기가 조금 이렇게 급한 거, 더 완만한 것은 요식 이렇게 되고, 그다음 요걸 한꺼번에 그린 것이 우리 이제 교과서에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표현한, 한꺼번에 요거 뭐라 그럴까, 1 요거 2 난류 1 난류 2, 그래서 2, 3을 한꺼번에 표현한 식이 이제 복잡한 식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중에 하나, proposed by 콜러브룩 1939년, 요걸 2 플러스 3을 한꺼번에, 이게 전 난류 영역에서 쓸 수 있는 식이 이제 대표적인 게 콜러브룩 식인데, 1 나누기 루트 F 마이너스 2의 로그, 상용 로그지. 여기 다 10의 몇 승이니까 상용 로그, K 나누기 D의 3.7 더하기 레이놀스 넘버 곱하기 루트 F 2.51. 이 콜러브룩식인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거 계산하려면 이 식을 줘야 되니까. 이게 콜러브룩 1939년. 여기에서는 레이놀스 넘버를 알면 F를 구할 수 있는데 보다시피 복잡하죠. 한 번에 딱 엑스플리시트하게 안 나와. 그래서 요걸 가정하고 여기 맞을 때까지 가정해 가면서 맞춰야 돼. 한마디로 지저분해.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숙제 내줄 때는 주로 요식이나 요식을 사용하시오 하는 거. 이건 계산이 쉬우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K가 뭘까? 요 K? 응? 여기서 지금 K로 썼네. 보통 엡실론으로 쓰는데. K. 여기서 K는 엡실론이라고 쓰기도 하고, K 또는 엡실론. 이게 뭐야? 그 조도죠. 조도. 러프니스. 지금 이것은 스무스 튜브 내에 난류 흐름이 일어나면 그 표면이 이제 거칠거칠하면, 요 표면이 거칠거칠 이렇게 하면은 요 거칠기, 여기서 높이, 아래에서 여기까지 요 높이 하나를 엡실론 또는 K라고 하면, 요거를 D로 나누면 이제 무차원 값이 되겠지. 이 전체 직경분에 얼마나 거칠거칠한가. 그게 요거예요. K 나누기 D 또는 엡실론 나누기 D. 거칠면 거칠수록 F가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K 나누기 D 또는 엡실론 나누기 D가 커지면 이렇게 된다. 이해됐죠? 그러면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때 이 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어요. 요 식. 이 식. 이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식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이어서 이제 이런 식들을 모태가 되는, 이 콜러브룩의 모태가 되는 식이 있어. 요 식이 좀 복잡한 식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